중국 정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我们也希望有关国家避免采取将经贸科技问题泛安全化、政治化的做法。 기업의 현지법을 준수할 걸 요구했다고 강조했는데 정작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례적으로 중국 빅테크 수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의 마윈,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비아디의 왕천후,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의 90년생 창업자 왕싱싱 등이 참석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도 최근 돌풍 이후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IT 업계에서 미국 업체의 경쟁 상대들로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민간 기업가들을 대거 만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민간 기술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를 비판했다가 4년 넘게 탄압을 받았던 마윈을 시 주석이 직접 만난 건 규제보다 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한 해 정치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할 양회를 보름여 앞두고 열렸는데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를 검색해봤습니다. 딥시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안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사가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삭제한 겁니다. 우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 보완하도록 딥시크사에 권고하였고 딥시크사가 이를 수용해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체 분석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에 접속하면 사용 정보가 중국에 있는 딥시크 서버 외에 미국에 있는 바이트댄스의 서버로도 전송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입니다. 어떤 정보가 전달돼 어떻게 관리되는지, 바이트댄스 서버가 경유지인지 또는 최종 목적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딥시크 측은 개인정보 처리약관에 정보 보관 유치로 중국만 적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 외에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뜻이니까 딥시크가 투명성 정책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딥시크 측은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법 고려에 일부 소홀했다며 우리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 중단은 이미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웹을 통해 접속하는 데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딥시크가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는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기립박수를 받고 입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심포지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의 마윈, 중국 스마트폰 1위 화웨이의 런정페이, 스마트폰에서 전기차까지 진출한 샤오미의 레이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비아디의 왕천후, 배터리 제조사 CATL의 정위친, 최근 항저우 육룡 중 하나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의 90년생 창업자 왕싱싱 등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딥시크가 전 세계적 화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IT 업계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로 자리 잡은 기업들입니다. 시 주석이 직접 민간 기업가들을 만난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각 기업 대표들의 발언에 이어서 시 주석의 연설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중국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인 만큼 민간 기업의 투자 등을 독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 주석이 금융당국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4년 넘게 탄압을 받아온 알리바바의 마윈을 만난 건 당국이 민간 기업에 대해
통제 대신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이번 행사가 중국의 한 해 정치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할 양회를 보르며 앞두고 열린 만큼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요즘 이 자동차 회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로 중국의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인데 이 비아디가 차량 대부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요. 네, 저 왕천푸 비아디 회장이 최근 이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을 소개하면서 모든 고객이 스마트 운전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면요. 원래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20만 위안,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모델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위안 이상 모든 모델과 7만 위안의 C걸 등 저가 모델 3종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 도입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에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겠다는 걸로 거의 모든 차량에 장착하겠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해 보면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4,500, 우리 돈 약 65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월 $99는 내야 합니다. 비아디는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최근 이 저비용으로 월가에 큰 충격을 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업체 딥시크,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업체와 협력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런 딥시크와 손잡고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서 저가 공세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로보택시 대중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중국 증시에서 비아디 주가가 4% 이상 급등했고 반대로 어제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6% 이상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비아디는 전기차 판매 부문에서 테슬라를 제친 데 이어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테슬라를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도 제가 비아디를 중국 1위 전기차 업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비아디가 중국 일반 승용차 판매 순위에서도 전체 1위에 올랐다고요? 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아닌 승용차 판매를 첫 1위를 한 건데요. 작년 365만 대 판매를 했는데 전년 대비 45.7% 증가해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오랜 기간 1위를 지켜온 폭스바겐의 아성을 허문 건데요. 폭스바겐은 작년 판매량이 5.5% 줄어든 298만 대로 순위가 2위로 떨어졌습니다. 폭스바겐은 한때 중국에서 연간 400만 대를 판매하기도 했었는데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요.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 업체 판매량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비아디가 1등 한번 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 중국에서 국유기업과 외국계 자본의 합자회사가 잡아왔던 이 중국 자동차 시장 주역이 이제는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에서 판도를 바꾼 중국차의 영향력이 세계에서도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비아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서도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도 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을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지 출시된 모든 전기차는 이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버와 연결된 커넥티드 카입니다. 때문에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돼 보관되는데요. 비아드 코리아 측에선 모든 관련된 내용은 국내 서버를 통해서만 보관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가 국내 서버를 거쳐 중국 서버로 이동하거나 중국 본사가 서버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커넥티드 카가 수집하는 정보는 종류와 양이 무궁무진하죠. 내가 어딜 가는지, 또 어딜 자주 가는지 동선과 취향 파악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이 서버로 전송되면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차량과 연동된다는 점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
해킹 당할 수 있고요. 이뿐 아니라 전기차를 해킹 통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돼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더 영화 같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차를 미국에서 안 팔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활용되지 않게끔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